펑크 여파로 인해 내년에 지자체에 나눠주는 예산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년 연속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철도 관련 규제를 해결하고 상업시설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의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이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핸드볼 H리그 개막을 앞두고 청주 연고 남자부 SK호크스가 창단 첫 우승 각오를 밝혔습니다. 외국인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한 가운데 중고참급 선수들을 포진시켜 노련한 경기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해 내년에도 충청북도의 살림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재정 투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년 연속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29조 원의 지방세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돼 19.24%를 떼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예상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600억 원. 여기에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충청북도가 내린 대책은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올해에 이어 또다시 빚을 내는 겁니다. 올해 지방채 1,5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400억 원을 빌려다 쓴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급한 대로 지방채와 기금에서 1,400억 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또 각종 투자 사업, SOC 쪽에서 좀 연차별로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고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좀 예산 편성을 분산하는.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미 계상된 교부세는 국회 심의 없이는 감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정부가 예산 집행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예산 운용이고 선권 분립에 어긋나는 예산 운용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8년 지방지정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최저치인 1% 이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유럽이 철도 선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킨 사례는 오송역 선화 공간 개발의 당위성을 더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이용에 있어 많은 규제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야 하고 또 상업시설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수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내년 초 오송역 주차장 상부 철도 하부 공간에 2층 필로티 구조의 전시 회의 공간이 들어섭니다. 정부 청사가 밀집한 세종과 인접한 역인 만큼 회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건물의 성격을 정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행위신고 승인만 얻으면 올해 안에 착공도 가능합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37억 1천만 원, 그리고 매년 120만 원의 임대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험이 성과를 낸다면 그 다음은 보다 본격적인 상업시설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상 유럽과 같은 적극적인 선화 공간의 활용에 들어가는 건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단의 허가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충북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선화 공간이 지역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문체부 차원의 사업 추진, 적어도 제도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업행위나 그 상업시설을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그 제한 문제를 좀 먼저 법규적으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위치에 상권 중심지가 된 유럽 사례와 달리 오송역이 도심 외곽에 있다는 점도 사업의 불리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오송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 여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전시관의 건립은 내년 3월 안으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전시관의 이용이 활성화돼야 하고 안전성, 소음과 진동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충북을 넘어 국내 업사이클링 사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선언한 김영환 지사. 버려진 땅을 되살리는 업사이클 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도, 멀쩡한 땅을 두고 굳이 활용 가치가 낮은 땅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청주공항의 이용객 400만 명 돌파 기념 행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선 지방공항은 제주와 김포, 김해에 이어 청주공항이 네 번째로 이들은 그 위상에 걸맞은 활주로 신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의 공항 정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의 활주로 신설 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전체 25%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같은 교체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차량들의 속도가 자연스레 주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이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하굣길 학생들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기존에 알던 흰색 대신 노란색으로 칠해진 횡단보도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719개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192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함께 횡단보도까지 노란색이라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식이 조금 더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우리가 들어와서 운전할 때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그런 느낌?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덕분에 자연스레 보호구역 주변에서 차량들의 속도가 줄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불안했던 학부모들도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두운 날씨에도 애들이 잘 볼 수 있고 더 안전하고 운전자분들도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4건으로 이 가운데 72%가 어린이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잦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설치된 노란 방호 울타리는 19곳으로 연말까지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노란색 방호 울타리,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 등 어린이가 잘 보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라진 정책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핸드볼 H리그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하는 남자부 SK호크스는 이번 시즌 창단 첫 우승을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핸드볼 H리그 2위를 차지한 SK호크스.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1년 동안 한 게임도 뛰지 못한 데다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했고 외국인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My name is João. I'm 26. Goal for this season, I think it will not be easy, but we'll try to be champions. 사전 시험 무대격인 전국치전에서는 9년 동안 리그를 제패한 두산을 30대 23으로 꺾어 만년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승리의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중고참급 선수들이 주로 포진해 경기를 노련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공격 잘하는 팀은 승리를 한다. 근데 수비 잘하는 팀은 우승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맞게끔 저희가 수비를 확실하게 해서 지난 시즌부터 새로 부임한 2년차 외국인 감독도
짜임새 있는 팀을 만들었다며 올 시즌 창단 첫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he objective is the same, like for last season. Continue to improve the team in order to achieve playoffs and, if possible, go for the title, like any other team. 이번 주 일요일 상무 피닉스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SK 호크스는 내년 4월까지 리그 1위를 향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눈 닿는 곳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단풍 명소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00년을 살아온 천연기념물 강원도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에도 황금빛 자태를 감상하기 위한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절정을 맞은 나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주연방송 정동원 기자입니다. 높은 산세를 가릴 만큼 벌판 위에 우뚝 선 나무 한 그루. 곱게 물든 은행잎이 황금빛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떨어진 잎들은 금빛 양탄자가 됐습니다. 방문객들은 한자리에서 3,200번째 계절을 맞은 나무에 황금빛 물결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바쁩니다. 은행나무 원래 유명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더 훨씬 크고요. 사람도 매우 많아가지고 더 생동감 있게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1964년에 천연기념물 167호로 지정된 반계리 은행나무. 아파트 12층 높이인 34.5m에 둘레가 16.9m에 이릅니다. 오랜 옛날 어떤 대사가 이곳을 지나다 물을 마신 후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꽂아놓고 간 게 자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4년 가을 단풍 여행지도에서 전국 단풍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80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나무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반계리 은행나무의 황금빛 자태는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충북에서 2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군 금왕읍의 한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이며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23,500마리와 인근 농장 11만 1,0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또한 전국 오리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대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와 집중 소독에 나섰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원건설이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견본주택 개관식을 갖고 분양에 나섭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 543가구와 오피스텔 84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279만 원으로 오는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0일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실시되며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음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오늘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올해는 청주시 시험장 한 곳이 주로 교실당 배치 인원이 늘어났고 진천 시험지구가 신설되는 등 시험장 운영에 변화가 있다며 변동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든 수험생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 남일면 동화초등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50여 명이 재학 중인 동화초등학교는 다양한 독서활동과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엄마품처럼 따뜻한 돌봄 교실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동화초를 비롯해 전국 15개 학교를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유휴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간위원회 워크숍이 괴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천 청풍교와 10년 넘게 방치되어 오다 최근 충북개발공사가 매입한 괴산의 한 숙박시설 등 버려진 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만 명이 몰려오고 세계 이곳저곳 안 가는 데가 없는 명실상부 중부권 거점 공항이 된 청주공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지금은 비록 상상이고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같은 꿈을 꾼다면 어쩌면 그 꿈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